부장님들, 최근에 미국 30년물 채권 금리가 장중 5.3%를 넘겼었거든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에요, 최고 수준. 이렇게 미국 장기채가 박살이 났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영끌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 그리고 주식을 들고 있는 한국 주주들한테 꽤 타격이 있거든요. 아니, 미국 정부가 30년짜리 돈 빌리는 금리가 오른 건데 그건 천조국 사정이지 우리가 왜 비상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관련이 꽤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그 이유를 같이 들여다보시죠. 자, 지금 미국 상태가 어떠냐?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돈을 엄청나게 빌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돈을 계속 빌려야 돼요. 이게 지금 미국의 부채거든요. 보면은 2020년대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지금 보면 40조 달러를 넘었어요. 40조 달러. 한화로 5,360조예요. 5경. 아니, 5경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가 싶지 않아요? 거기다가 알프레드에 의하면 지금 지난 10개월 누적 적자가 1.8조 달러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이미 40조 달러를 넘었는데 미국은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쉽죠? 그냥 딸깍하고 국채를 찍어서 메꾼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 1등의 특권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전에 빌렸던 돈의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지금 당장 나가야 할 돈도 국채를 찍어서 내고 있는데 이전에 빌린 돈이 만기가 돼서 돌아왔어. 이건 어떻게 해? 쉽죠. 또 딸깍 해가지고 새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갚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미국 국채가 진짜 메테오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 이 물량을 받아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저 미국 국채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텐데 저 물량을 시장에서 감당을 하려면 아니, 일단 감량이 되나? 저거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놔야 할 텐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 내일 더 싸고 이자 높은 채권이 나올 게 뻔한데 그러면은 오늘 산 채권은 매력이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야, 미국아, 나는 그 꼴 못 본다. 내 돈 빌리고 싶으면 금리 지금 당장 더 높여서 가져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죠? 이게 바로 미국 장기 금리를 계속 위로 올려버리는 가장 큰 구조적인 힘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끝이냐? 어쨌든 미국은 돈이 급하다 보니까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제발 30년만 이자 섭섭지 않게 줄 테니까 우리 국채 좀 사줘라고 하면서 밀어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오케이, 알겠어, 금리 올렸으니까 우리가 살게라고 하면서 봤는데 갑자기 누가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말리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미국의 빅테크들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들도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니, 돈 빌려주시게? 아니, 얼마까지 알아보셨는데? 우리도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 지어야 돼서 돈이 꽤 급한데, 그 미국 국채 30년? 언제 기다려? 요즘 AI 잘 나가는 거 알죠? 확실한 환수, 더 높은 이자율, 우리가 회사채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우리 회사채 사는 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국채를 팔고 빅테크는 회사채를 팔면서 결국 비슷한 장기 투자자들의 돈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경쟁 때문에 미국 정부가 막대한 국채 물량을 계속 소화하려면 투자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더 높은 금리를 받쳐야 하는 그런 압력이 하나가 더 생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 장기 금리를 확 밀어올린 재료가 하나 또 있는데 바로 미국-이란 전쟁이에요. 중동의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90달러를 막 넘나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운송비와 생산비가 폭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함부로 딸깍하고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금리를 이렇게 함부로 내렸다가는 진짜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함부로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단기채에서도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아니 그러면 내가 굳이 30년 동안 내 돈을 미국 장기채에 묶어둘 필요가 없죠. 단기채에서 금리가 비슷한데 굳이 장기를 미쳤다고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장기채 투자자들이 30년씩 돈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기간 프리미엄 상승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지금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물주 최대 VIP 큰손 해외 투자자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나 좀 도와줘 하고 하는데 그때 등장한 게 누구다? 형이야. 형. 지금 여기 사무라이 보시죠? 바로 그 VIP는 일본이다. 미국이 다섯 개 때 그래 하면서 도와줘 이러니까 지금 일본이 원래는 미국 국채를 엄청 사준단 말이에요. 왜냐? 일본은 오랫동안 금리가 거의 0%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큰손들은 일본 대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일본도 금리를 크게 올렸잖아요.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했어요. 예전에는 일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같은 해외 채권으로 눈을 돌렸지만 지금은 일본 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환율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미국 장기채를 사야 할 이유가 예전보다는 줄어든 거죠. 안 산다라는 건 아니지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국채를 많이 팔아야 하는데 그걸 사주기로 한 큰손들도 이제 다른 카드가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쵸? 자, 정리를 하면은 미국에서는 팔아야 할 국채는 많고 미국 빅테크들이 자꾸 미국 국채 말고 지네 회사차 사라고 하면서 꼬시고 있고 유가 오르면서 오래 돈을 묶어둘 위험은 커졌는데 사주는 쪽의 심리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한꺼번에 미국을 덮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싶죠? 일단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부탁드리면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니 미국 정부가 돈 빌리는데 이자를 5% 주든 10%를 주든 나랑 뭔 상관이야. 이제 귀만 후비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미국 국채가 뭐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채권을 살 때 기준으로 보는 절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 절대 기준으로 보는 자산이에요. 미국 정부가 30년 돈을 빌리면서 5% 넘는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한국 채권을 살려고 하다가도 미국이 5%를 준다고? 아니 잠깐 이거 비교 분석 좀 해봐야 되겠는데? 라면서 멈칫하는 거죠. 거기에 일본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으니 이게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돈을 빌려줄 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금리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눈높이가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고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은행이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은행채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야 미국이 5%를 준다는데 너는 고작 3.5%? 장난 아니야? 최소 3.8은 갖고 와. 그때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눈높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주담대 같은 실제 대출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미국 장기 금리를 주목하는 이유인 거죠. 자,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금리 살짝 올렸는데 살짝 맞은 것 같은데 뼈가 부러진 것 같아. 왜냐? 우리 한국의 몸 상태가 버틸 만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발표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이 2019조 8천억이라고 해요. 처음으로 2천조를 넘은 거예요. 2천조를. 가뜩이나 이 가계부채 많아가지고 다리 덜덜 떨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깃털 같은 금리가 턱 하고 올라가기만 해도 퍽 쓰러지는 거죠. 안 그래도 삶이 퍽퍽한데 이자 올라가면서 서민들 곡소리 나겠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니 야 안 되겠다. 서민들이 죽어간다. 당장 금리를 낮추려고 보니까 뒤가 서늘해. 뭐지? 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진짜 괴물이 있네. 그 괴물이 뭐다? 바로 물가였다. 금리 내리려고 하니까 물가가 말하는 거죠. 이 형씨, 지난달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였는데 너네 목표 2% 아니야? 이거 한참 넘어갔는데 이거 확실해? 금리 인하 확실한 거야? 잘 생각해. 목 다이기 싫으면 이러면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빨리 내리기가 덜덜 떨리겠죠. 쉽지가 않아요. 결국 지금 높은 금리는 대출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 폭락이나 아니면 환율, 물가 상승까지 한꺼번에 압박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30년물 급등을 그냥 미국 채권 시장 뉴스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미국 장기금리가 거의 20년 만에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압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금리가 올라도 아프고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끌 개미들이 미국 30년물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